네, 안녕하십니까. 문기성 교수입니다. 자, 이어서 적립기와 인출기의 자산관리 방법의 차이. 자, 인출기에는 자산운용 목표가 은퇴생활 유지를 위한 출구관리다. 그렇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빼쓰고 또 기존의 자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 거죠. 자, 인출기에는 주기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죽기 전에 노후자금 바닥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전장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인출 단계에서는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기대 수익의 증가폭은 둔화된다. 네,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교재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이 올라가지만 일정 부분 75%가 넘어가도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편입 비율을 우리가 위험자산 편입 비율을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증가폭이 둔화된다. 이렇게 가다가 둔화된다. 자, 인출 단계에서는 더 이상 자금 유입 요소로 투자 실패할 경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실패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 은퇴사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투자해서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은퇴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 인출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그죠? 네. 아예 없다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재취업을 하거나 어떤 투자 자산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랑 환경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딱 은퇴 자산밖에 없다. 그럴 경우는 굉장히 좀 리스키하죠. 그죠? 네. 자, 은퇴 파산을 막는 자산관리 원칙. 초기 10년이 중요하다. 네, 초기 10년. 그래서 초기에 수익률을 올리는 게 은퇴 파산 시기가 늦다라는 어떤 그 자료들 우리 교재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초기에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안전 인출률을 유지하라. 그래서 인출률이 4% 이하인 경우, 내가 전체 자산이 있다면 전체 자산에서 4%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 배분과 관계없이 은퇴 파산 리스크가 최소화됐다. 설명드렸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비해라. 그래서 물가 상승이 1% 높아질 때마다 은퇴 파산 시기가 3년씩 앞당겨진다. 네, 그래서 교재 1%에 따라서 파산 시기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인출 단계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산운용 목표가 은퇴 후 생활 유지를 위한 노후 자금 마련에 있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투자 기회를 회복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위험 부담만큼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위험 자산의 비중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기대 수익 증가폭은 둔화된다. 네. 자, 어떤 게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네. 기대 수익의 증가폭은 둔화된다. 자, 여기 뭐예요? 노후자금 마련이 아니죠? 네, 그죠? 이미 마련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내가 뭐 은퇴하기 전에 하는 게 마련인 거죠, 그죠? 네. 투자에 실패하다 회복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대할 수가 없고 어떻게 증가폭은 둔화된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은퇴 파산을 막는 자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초기에 투자 수익이 높고, 네, 그죠? 상고하죠, 그죠? 은퇴 파산 시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이럴 경우에 늦어진다라는 거죠. 앞당겨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은퇴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자금 인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맞죠? 노후자금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했고 자칫 물가 상승을 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해제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은퇴 초기 10년이 자산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초기가 높고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신연금의 적정 비율. 네, 적정 비율이죠. 은퇴자가 자산 관리에서 고려할 리스크 총 4가지가 있는데 죽기 전에 은퇴 자산이 고갈될 가능성. 이게 장수 리스크, 무전 장수의 리스크죠. 자, 구매력 리스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떨어질 가능성. 내가 일정 금액을 계속 받는 경우에, 그죠? 지금 100만 원 가치가 나중에 20년 후에 100만 원 가치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구매력 리스크.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크.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목돈이 들어갈 경우.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찾아 써야 되는데 찾아 쓸 수 없는 그런 금융상품이나 연금일 경우에는 어떻게 리스크가 생기겠죠. 자, 변동성 리스크. 은퇴자산 운용 수익률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 그렇죠. 만약에 종신형 연금 비중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장수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지는 되겠죠.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구매력 리스크는 뭐예요?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화폐 가치에 따른 보상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구매력 리스크는 안 좋다. 그렇죠? 이벤트, 목돈을 찾아 쓸 수가 없죠. 종신연금은. 그렇죠? 계속 연금으로만 수령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벤트 리스크에
취약하죠. 변동성 리스크는 예, 수익률은 뭐 이미 확정돼서 쭉 나오니까 변동성 리스크는 없다.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장수 리스크와 변동성 리스크죠. 그래서 종신연금 비중이 높으면 이 취약하고 그죠? 낮으면 장수와 변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종신형 연금은 가정 시뮬레이션을 24에서 42% 은퇴 파산 확률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종신연금을 얼마만큼 내 자산의 비중을 갖고 갈 것이냐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도 되면서 이런 리스크도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퇴 후 월급 만들기 5단계. 그래서 인생 이정표를 만들고 평균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기대 수명, 아내 독거 기간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인생 이정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생활비와 이벤트 비용 예상하기. 그래서 내가 지금 은퇴한 후는 뭐 이미 자녀를 출가시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생활비를 쓰는 거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은퇴 전보다는 조금 낮게 좀 책정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얼마를 책정할 거냐. 기본 나는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똑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100% 반영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한 기간 동안에 자녀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랬을 경우 이벤트성 자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녀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퇴직은 빠르고 늦게 결혼하는 추세다 보니까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공적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마련한다. 재취업이나 주택연금을 고려하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득 공백 기간 점검하자.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국민연금 나올 기간은 아직 멀었고 이러면 소득의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퇴직연금으로 가겠다. 오케이. 퇴직연금.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내가 다른 재취업을 통해서 이 공백 기간을 메꾸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단계는 독거 생활 기간을 점검하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성분이 남성보다 10년을 더 산다. 그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족연금, 주택연금을 점검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족연금으로 좀 충분한 건지 아니면 부족하다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지금부터 좀씩 수령해서 어차피 주택연금은 두 분 다 사망할 때까지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어떤 독거 생활 관련돼서 연금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